여러분, 광고안입니다. 꺼리튜브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꺼리튜브의 구독자이면서 저의 영상 댓글창에 좋아요와 아무 댓글만 달아주시면 7월 한 달간 총 150분을 추첨해 인터넷 최저가 기준 약 7만원 상당의 홍삼정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8월 5일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꺼리튜브에서는 이미 중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해군의 S-26T 잠수함을 제안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인니의 미지근한 반응에 몸이 달았는지 중국은 며칠 전 2차 PT까지 속행, 본격적인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긋한 인니 쪽 반응과는 반대로 대부분의 중국인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S-26T의 중국산 디젤 엔진 탑재를 승인했으며 계약 발표가 임박했다고 알고 있다는데요. 소위 말해 중국 언론과 인플루언서들이 앞장서 대중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교역의 실상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도네시아 내 반대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으며 무엇보다 인니 해군 장교단이 PT에 불참하는 등 노골적인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설득 작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은 인니 해군 참모총장에게 잠수함 생산 시설을 방문해달라고 구걸한 데 이어 기존 조건에 추가로 인니가 S-26T를 구매한다면 051D형 구축함도 초저가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한 사실까지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S-26T 판매에 열을 올리는 이유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잠수함이 외면받게 된 사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7월 4일 말레이시아의 국방뉴스 전문 채널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중국 조선 회사의 임원들이 인도네시아 국방부를 방문해 S-26T 잠수함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 불어닥친 외환위기 당시 인도네시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적이 있으며 2004년 쓰나미 피해 때도 거대 규모의 인력과 자원을 파견했던 우방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세력을 확대하자 인니는 어업권 분쟁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는 한편 분쟁 지역은 남중국해를 북나투나해로 부르는 등 중국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코로나 백신 문제부터 중국 어선의 인니 선원 인권 문제까지 겹치며 인도네시아 전반엔 반중 정서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국가의 군사적 대립 속에 벌어진 무기교역은 외신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군사 전문 채널 제인스닷컴은 이 사안을 좀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해군은 원래 중국의 타입 039A형 잠수함의 축소형인 S-26T형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정작 핵심 부품인 독일제 디젤 엔진의 수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에 엔진을 공급하던 독일 MT유사는 엔진이 제3국에 판매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 난색을 보였는데요. 길고 긴 협상 끝에 2023년 10월 엔진 공급이 중단되자 중국과 태국의 잠수함 계약 협상은 난항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에 진척이 없자 중국은 S-26T 잠수함이 완성될 때까지 쓰라며 태국에 중고 잠수함 2척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요. 처음엔 이 제안이 무상 제공인지 아니면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추후 태국 쪽 해군 소식통이 밝힌 바에 의하면 중국 측의 뉘앙스는 분명 무상 제공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과 태국이 2017년 맺은 위안급 잠수함 2척에 대한 계약 225억 바트, 한화 약 8,48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는 무기한 연기되기에 이르는데요. 여기에 중국이 S-26T 잠수함에 중국제 CHD-620형 디젤 엔진을 탑재한다고 발표하자 태국 역시 공식적으로 S-26T형 잠수함 인수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하자면 독일이 중국의 잠수함 엔진 수출을 거부한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의 반대와 서방의 제재, 그리고 중국과 서방의 미묘한 힘겨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 언론이 논란의 불씨를 댕기기 시작했는데요. 군주국과 태국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영린, 왓지랄롱꾼 태국 국왕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는 왕세자 시절부터 태국보다 독일 체류일이 더 많을 정도로 친독파였는데 허세와 사치 여자 문제로 수많은 스캔들을 불러일으키더니 2021년 11월엔 후궁과 여성 수행원 등 250여 명 규모의 수행단 그리고 반려견 30마리가 포함된 초대 규모 관광단을 이끌고 독일 관광에 나서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태국 시민들은 태국 주재 독일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이 사건으로 태국과 독일 사이는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계 언론들은 일제히 독일이 중국에 엔진을 주지 않는 이유가 태국 국왕의 추태 때문이라고 대서특필한 것입니다. 물론 태국 국왕의 일탈이 한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타국의 국가 원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니 태국도 중국에 큰 상처를 받은 것인데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20일 태국 해군은 애초 도입하기로 한 두 척이 아닌 한 척만, 그것도 대폭 인하된 가격으로 S-21T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원래 이 계약의 납기일은 2027년으로 이미 잠수함의 외형은 거의 완성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제인스닷컴은 결국 지난 7월 4일 S-21T를 생산하는 중국 국영 조선공사의 관계자들이 태국에 퇴짜 맞은 S-26T 잠수함을 다시 인도네시아에 판매하려 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CSSC 임원의 자카르타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난 6월 28일 인니 국방부 사무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행했으나 미적지근한 반응에 이번에 재방문한 것인데요. 당시 중국 쪽에서 내건 조건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건조 과정을 끝낸 잠수함을 설계부터 수정 맞춤 제작을 해주겠다는 중국의 제안에 많은 전문가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PT에서 보인 인니의 반응은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이 밝힌 바에 따르면 두 번째 PT는 7월 4일 자카르타에 위치한 국방부 사무실에서 열렸는데 국방부의 고위 관리들이 참석한 자리에 잠수함을 실제 운용할 실무자라 할 수 있는 해군 소속의 장교단은 전원 불참했다고 합니다. 제인스닷컴은 2차 PT에서 중국이 밝힌 제안 내용까지 공개했는데요. CSSC 관계자는 인니 해군이 S-26T를 구입하면 보증기간을 4배로 늘려주는 프로모션과 함께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으로 타입 05ED 구축함을 공급하겠다는 약속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중국은 태국과의 협상이 결렬된 2024년 1월부터 새로운 구매자를 찾고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인 무하마드 알리제독에게 잠수함을 건조하는 중국 시설을 방문해달라고 여러 차례 간곡히 초대했던 사실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위층에 대한 로비 문제는 태국과의 협상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안으로 은퇴를 앞둔 태국 해군 참모총장이 중국 잠수함 추진건을 밀어붙이려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태국의 해군 참모총장 촤차이 촘촤패제독은 이미 해군에서 중국산 엔진을 검증했으며 안전성과 효율성 면에서 믿을만하다는 터무니없는 인터뷰로 지탄의 대상이 됐는데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인니 참모총장은 중국의 초대를 거절했고 애가 탄 중국 CSSC 관계자는 S-26T 잠수함에 중국산 YJ-18 어뢰관 발사 대함 순항 미사일을 배치하고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조 패키지까지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전술의 뜻, 이런 제안은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데다가 잠수함의 내구성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중국 측의 무리수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최근 중국의 함정 기술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엔진 분야에선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형 선박은 기본적으로 출력과 함께 연비가 생명인데요. 낮은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화물을 실어 날라야 이윤이 남는 화물선은 물론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에서 보내는 군함과 잠수함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민수용 대형 선박에 사용되는 대출력 디젤 엔진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차량용 경유가 아닌 가격이 싸고 발열량도 높은 벙커CU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군용 선박의 경우는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각국 군함의 연료유 관련 정보는 선박의 성능을 직접 노출하는 데이터가 될 수 있어 통상 기밀로 분류되지만 대부분 군함은 일반적인 선박용 연료로 사용되는 벙커CU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벙커CU 자체가 상온에서 점도가 매우 높은 특성이 있어서 엔진 시동에 앞서 연료 예열이 필요한데 긴급 출동 등의 상황에서 신속한 엔진 시동과 동력 공급이 필요한 군함의 이러한 예열 시간은 치명적인 단점이 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군함은 자국 영해와 공해상에서 항해하기도 하지만 외국과의 연합훈련, 해외 친선 방문 등 외국을 방문할 일이 많으므로 일반 상선보다 엄격한 환경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함에 탑재되는 대출력 고성능 디젤 엔진은 저유황 연료를 사용하는 소수의 제품군을 특정 메이커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요. 이는 핵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진 분야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발전 속도는 매우 느리고
고질적 문제 역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신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헛심만 쓰다만 중국 방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서방제 엔진의 수급 없이는 군함 건조 자체가 불가능한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덥석 계약부터 했던 중국 기업 관계자들부터 실적 부풀리기에 마음 급한 공산당의 지원금 살포까지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9일 중국 잠수함 영상입니다. 작년 10월 3일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영국 정보당국의 기밀 보고서를 인용 중국 핵잠수함의 침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사고는 중국 핵잠수함이 서방 잠수함을 노린 너체 스스로 걸려 산소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선원 55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완전한 헛소문이라 주장하는 한편 국제적 구조 지원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중국 핵잠수함 093417호는 보도 40일 전인 8월 21일 08시 12분 중국 산둥성 앞바다에 설치한 덫에 걸려 사고를 당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한국이나 영국, 미군의 잠수함을 잡기 위해 설치한 덫에 스스로 걸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당시 서방 언론에서는 다양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체인과 앵커 장애물에 부딪힌 중국 잠수함은 선상 산소 시스템이 고장났는데요. 선박을 수리하고 수면으로 부상하는 데 걸린 6시간의 시간 동안 산소 부족으로 중독된 승조원이 모두 사망한 것입니다. 영국 정보부는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는 않았지만 익명의 영국 잠수함 승무원은 그물 시스템에 갇힌 중국 잠수함이 배터리까지 방전되어 결국 공기청정기와 공기처리 시스템이 고장났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보통 미국이나 영국의 잠수함은 이런 상황에 대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성하는 키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중국 잠수함엔 이런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18일엔 대만 해협 중간선수역에서 부상한 중국 잠수함이 대만 어부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장소는 대만 서쪽 해안에서 200km 샤먼시 앞 대만령 부근으로 조업을 하던 대만 어민들이 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민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중국 잠수함은 중간 부위가 거북등처럼 우뚝 솟은 모습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중국의 최신의 공구사형 전략핵 잠수함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망신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2021년에는 인도네시아 자바해 협에서 글라이더 타입 AUV가 인도네시아 어부에 의해 발견되어 미국과 서방 국가를 당황시켰습니다. 이 AUV는 2019년 10월 1일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 군사열병식에서 길이 2m, 폭 1m, 만재톤수 3톤의 HSU-001형 UUV와 함께 최초 공개된 중국의 비밀병기였습니다. 이처럼 중국 해군의 차세대 핵잠수함 전력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어설픈 운용으로 인해 초라하고 빈약한 사양까지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해군 함정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왔는데요.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등장만으로 놀라운 타입 003형 푸젠 항모부터 1만 톤급 타입 055형 러나이급 구축함까지 여기에 타입 003형 푸젠 항모는 미 해군 제럴드 포드 핵항모와 유사한 사출이 착륙 방식의 전자기, 이륙 방식과 전기와 유압을 혼용한 첨단 착륙 방식으로 젠35형 스텔스 함재기까지 발전했습니다. 반면 핵잠수함만큼은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느리고 고질적 문제 역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해군은 1982년부터 구소련 로미오급을 모방한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타입 035형 잠수함을 운영하였으나 여전히 40년 전 모델인 로미오급 잠수함의 재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을 보입니다. 특히 중국 핵잠수함의 소음 문제는 해결을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중국인들의 소음만큼이나 악명이 높은데요. 타입 093형 핵잠은 핵 추진체계와 스크류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심하여 2018년에 한 번 그리고 2021년에 또 한 번 일본 해상자위대에 식별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8월 9일엔 남중국해를 지나가던 영국 엘리자베스 항모의 수중작전 중인 모습이 발각되기도 했는데요. 물론 제인스닷컴의 기고문에 따르면 현재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제3세대 타입 095형 핵잠수함은 소음 문제를 일부 개선하였다고 알려졌으나 여전히 1990년대 러시아 해군이 건조한 보어레이급 핵잠수함의 정숙대도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중국 내 군사 전문가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잠은 유령이 지나가듯 조용한데 중국의 핵잠은 깡통 때리는 소리를 낸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태국 해군은 중국으로부터 타입 039A형 잠수함의 축소형인 S-26T형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이 독일과 미국 정부의 반대로 독일 제미터-TU 디젤 엔진 확보에 실패하자 잠수함의 인도를 거부한 사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결국 태국 해군은 도입 가격을 깎는 조건으로 한 척의 잠수함만 구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때 중국은 S-26T형에 탑재하려던 중국산 CHD-620형 디젤 엔진의 소음만 세상에 공개한 꼴이 됐습니다. 중국 해군은 타입 095형뿐만 아니라 타입 096형 역시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건조기간이 5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이 유인 잠수함에서의 열세를 수중 무인정을 대량으로 투입하여 극복하려 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5월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024년 아시아 방위 서비스 전시회에서 중국 국영 폴리 방산회사는 UUV-312형 UUV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발표한 UUV-312는 정보 수집과 감시, 정찰 및 기로의 투하 작전을 포함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길이 11.8m, 너비 2m, 높이 2.7m의 UUV는 11톤의 무게로 300m의 작동 깊이를 가지며 전기 추진으로 최대 속도 12노트에서 350km의 항속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DSA-2024에서 전시된 플랫폼의 단면도를 보면 UUV-312에는 어뢰 발사관과 EM12, 500계열 지뢰와 추가의 UUV를 탑재하기 위한 하부베이, 영상정보 및 정찰 마스트, 전자기 정보 및 정찰용 소나 시스템, 그리고 후면엔 소형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한 덮개가 있는 수직 발사대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외형만 그럴듯해 보일 뿐 대한민국의 한화오션이나 LIG 넥스원이 개발 중인 네이비시 고스트 프로젝트의 무인수상정의 스펙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중국은 미래전장의 핵심 전력이라 불리는 무인수상정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에 한참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 해군 역시 2017년부터 보잉사와 협력하여 오르카형 XL UUV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결국 중국은 자국의 잠수함 전력이 함정과 항공 전력과 비교시 매우 열세란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AUV와 UUV를 개발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기존 잠수함의 열세를 만회하는 동시에 미래 잠수함 시장까지 선점하려는 중국의 계획이는 흡사바다 위 만리장성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중국이 만든 수중 만리장성은 한 번의 파도에 사라질 모래성과 같다는 점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